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4월 달이 됐어요. 4월 달이 됐다는 것은 이제 과제 제출 기한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겠죠. 과제 제출을 다 하셨나요? 저는 오늘 낮에 지금은 좀 밤이라서 낮에 우리 튜토터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 같은 거 뭐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중간 과정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다 했다. 과제도 6과목 신청한 것 중에 6과목 과제 다 냈고, 또 출석 수업도 다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과제도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뭐 이제 기말고사 이제 준비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를 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지 않은 거라서 어쨌든 과제는 그 과제 제출 기한 그러니까 아마 14일 정도가 되겠죠. 14일 정도가 되면은 뭐 대부분 뭐 과제 제출은 다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뭐 내가 뭐 더 특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들 계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제를 하는 그 과정이 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도저히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거예요. 과제 작성이 또 내가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긴장을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꼭 과제를 뭐 낸다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과제 제출을 못 하더라도 뭐 그냥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뭐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뭐 언젠가는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해보니까는 내가 할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어려운 것을 일부러 붙잡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실에 이제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뭐 꼭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급진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급격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다른 것을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이거든요. 이거를 하는 동안에 분명히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는 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그 돈을 버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마냥 그냥 공부만 해서는 어떤 생활의 질의 변화가 있기에는 좀 어려워요. 좀 이게 어린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제 직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은 뭐 그것이 어떤 투자 대비 효과는 또 좋은 편이기도 하죠. 뭐 전문직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 학위 과정을 통해서는 그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 비전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과정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서 남겨놓고 졸업 학점 뭐 여기 밑에다가 써놨는데 앞으로 이제 졸업하기 위한 졸업 학점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 프라임 칼리지를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 거를 한번 보면은 그냥 과제 제출 기한이 됐어요. 지금 4월 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간 과제 온라인 제출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중간 과제가 세 과목이에요. 테스트 영어 연습하고 영시 읽기 기초, 영어권 국가 이해 요건데 이제 다 냈죠. 예, 4월 1일 날 오전에 다 냈습니다. 다 냈어.
3개 다 냈고 뭐 이러니까는 뭐 튜터 선생님이 아주 뭐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되게 여유롭게 말하는 거를 되게 놀랍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그 과정도 뭐 충분히 무리 없이 다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또 듣잖아요. 강의도 지금 테스트 영어 연습은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완료를 못했지만 나머지 이제 강의가 다 있던 거, 강의가 다 미리 제작이 됐던 거는 다 봤어요. 한번 다 봤는데 그 전에 봤던 것처럼 약간 좀 러프하게 본 건 아니고 좀 정상적인 속도로 강의를 봤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 한 번 들은 것만으로는 기말고사 준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시 교재를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출석서 과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 제출이 됐죠. 지금 평가 중으로 나오네요. 왜냐면 4월 1일이 지났거든요. 4월 1일이 지나서 제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중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뭐 다 제출이 됐습니다. 영어학계 2하고 영어 교수법하고 영미 아동문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 과정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만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4월, 5월, 6월 한 중순까지 그럼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되는데 뭐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를 뭐 이게 대단히 높은 점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과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0점 이상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뭐 어쨌든 공부를 하면은 뭐 성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지만은 높은 점수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 주어지는 점수대로 그냥 뭐 인정을 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뭐 60점이 나오든 70점이 나오든 졸업을 하면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많이 알고 외우든지 해가지고 잘 알고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자꾸 쓰지 않다 보면은 뭐 잊어버리게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은 내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잊혀질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잊혀질 확률이 좀 낮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죠. 사실은 그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문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 그 문학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학이 있고 문학이 있는데 문학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좀 어렵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읽어가려면은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이제 이 교재에서 다루는 그 내용만을 보면은 완전하게 그 문학 작품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분만을 이제 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문학을 이해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제 어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학.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공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시험이 있잖아요. 공인 영어 시험이 있는데 그거 여러 가지 공인 영어 시험 중에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여러 군데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그게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토익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는 막 한창 막 토익이 그냥 막 되게 유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토익 시험도 많이 보고 뭐 친구도 토익 시험 몇 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토익 시험을 봤었는데 처음에 그 토익 시험이 진짜로 그 신발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막 한두 번 보니까는 막 한 500점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군인이었을 때 막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토익 학원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그 전에 10년 더 전이죠. 10년 더 전에. 그게 또 부대에서 토익 시험비를 또 지원을 해줬어요. 시험을 봤다 이러면은 그 접수비를 또 지원을 해주고 절반을 지원을 해주고 그 혜택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직업군인이 여러모로 잘 이용을 하면은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도움을 주는 편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해요. 여러모로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550점을 받았는데 550점 맞다가
공부를 좀 하니까는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600점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한 2달 동안 그 영어 공부만 해서 그랬더니 700점대 올라가고 또 조금 더 하니까는 막 800점대도 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맨날 시험만 보는데 막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튼 요번에는 이제 토익 시험은 필요가 없고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여튼 또 IELTS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IELTS도 학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학원은 이제 저한테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학원은 이제 안 다닙니다. 학원 안 다녀요. 그런데 요번에 그 프라임 칼리지를 보니까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 프라임 칼리지 여기 보면 평생 교육 과정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수강 신청하기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뉴 탭스 실전 연습 기본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탭스 시험을 좀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탭스가 좀 필요해요. 탭스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거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아무튼 요거가 지금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3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학점 이수, 그 졸업 학점을 이수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함할 때 내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30학점에 졸업이 되잖아요. 130학점이 졸업이 되는데 내가 현재까지 이수한 거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포함시켜가지고 앞으로 몇 과목 정도 수강을 하면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따져보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졸업이라는 게 있어요. 학사 정보에 보면 졸업, 그럼 졸업 자격증 소요 학점 조회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메뉴가. 이거를 보면은 지금 3학년 편입을 했기 때문에 총 취득 학점이 63학점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교양이 33점이고 전공이 30학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30학점 중에 계산기 계산해보죠. 여기서 그냥 130학점 중에 몇 학점만 받으면 되냐면 63학점은 인정을 받았으니까 67학점을 앞으로 이수를 하면은 졸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중에서 이제 원격교육대학의 이해가 1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학점을 좀 더 빼줘도 되겠죠. 그러면 66학점이에요. 6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수강하고 있는 게 6과목, 3학점짜리 6과목이니까 18학점을 했습니다. 거의 뭐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18학점을 빼는 거예요. 네, 다 전공이에요. 다 전공. 그러면 이제 48학점이 남아 있죠. 48학점이 남아 있는데 다시 이제 졸업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그 3학년 편입생은 69학점 이상을 그 전공 학점이 돼야 돼요. 69학점 이상이 전공 학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공 수업은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지금 18학점을 들었으니까 총 지금 받은 게 그럼 48학점, 그렇죠. 48학점, 전공이 48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메모장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총 130학점 중에서 전공을 69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30학점 더하기 18학점, 이번 1학기까지 하면은 이게 48학점이잖아요. 그러면 총 이제 69학점 중에서 48학점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한 학점이 21학점이 전공이 필요한 거죠. 전공이. 그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나머지가 이제 48학점을 이수를 해야 130학점이 되는 건데 전공이 21학점을 더 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 48에서 21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27이네요. 그러니까 27학점은 이거는 전공도 되고, 그죠? 전공으로 해도 되고, 또는 일반으로 해도 되고, 그죠? 요런 이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21학점은 전공으로 들어야 되고, 나머지 27학점은 전공이나 일반 선택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27학점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프라임 칼리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요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대 12학점까지가 인정이 됩니다. 12학점까지. 근데 저는 뭐 괜찮은 수업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파닉스도 있네요. 이런 거 들어도 되게 괜찮은데 이게 영어를 처음 배우는 그 입장에서 뭐 이런 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양 같은 교양인데 이것들이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걸 또 해볼 만하죠. 저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이제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게 또 근데 등록생은 또 할인이 돼요. 그래서 76,500원으로 나와 있죠. 요거를 하나 해가지고 물론 그 학기 동안에 그 등록금에 비해서는 과목당 그 학점당 수강료가 좀 비쌀 수 있죠. 어찌 보면. 왜냐면 보통 한 18학점에서 21학점이 저 같은 경우는 한 3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38만 원 정도. 그러면은 학점당 이게 얼마입니까? 한번 나눠보죠. 이거는 다 됐죠. 계산해 보면 약 38만 원 정도, 38만 원 나누기 그냥 18학점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2만 원 정도 돼요. 약 2만 원이 좀 넘어요. 1학점당 2만 원이에요. 2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이제 21학점은 더 싸지니까. 그죠? 38 나누기 21, 18,000원. 2만 원 정도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3학점짜리 76,500원이잖아요. 76,500원 나누기 3. 이러면 25,500원이죠. 근데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비싸기는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뭐 크게 많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를 더 내는 겁니까? 그러면 한 15,000원 정도 더 낸다고 보면 돼요. 15,000원 정도 맞죠? 1학점당 약 한 5,0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더 낸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일반을 하나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24학점이 아니고 21학점 플러스 24학점. 그러니까는 학부 과정에서 5학점, 45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한 학기에 몇 학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 뭐 성적이 이전 학기 성적이 좋으면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21학점까지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냥 6과목씩만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조기 졸업은 못 하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예전처럼 막 뭔가 뭐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따고 또 복수 전공도 해가면서 좀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7과목씩 듣고 막 그랬었는데 뭐그 상태는 아닌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한 과목 편입해가지고 한 학과 편입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복수 전공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뭐 교양 학점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6과목씩 할 겁니다. 그러면 몇 학기가 필요한 거예요? 좀 남겠죠? 그죠? 18학점 곱하기 3을 해보죠. 3학기를. 그러면 54학점이네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학기 때는 6과목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차이나요? 9학점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3과목을 덜 들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3과목 9학점이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나요? 그럼 45학점이 몇 과목인지 45학점은 몇 과목인가? 15개 과목이네요. 이거는 18학점은 6개 과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2학기는 6과목을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24학년 2학기 6과목 그리고 2025학년 1학기 6과목 그리고 2025학년 2학기 3과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3과목만 신청을 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잘 못해가지고 60점을 못했다 F학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또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 어쩔 수 없이 3과목을 더 신청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몇 학점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냐? 어,
몇 학점을 졸업하게 되나요? 거꾸로 계산해보죠. 그러니까 18학점 곱하기 18 곱하기 총 몇 학기예요? 4학기를 내내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32에 72학점이네요. 72. 그럼 지금 이수한 게 얼마였죠? 63학점이네요. 더하기 72. 이렇게 하면 저는 아마 135학점으로 졸업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때 뭐 다 전공으로 해도 돼요. 다 전공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선택으로 다른 학과 수업을 신청해도 되고 뭐 그런 거라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총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 과목은 신청해야 될 과목은 18과목이네요. 과목을 신청하면 돼요. 근데 뭐 지금부터 뭐 과목을 정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최대한 전공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뭐 문학도 뭐 해도 뭐 재밌어요. 사실 문학도 재밌거든요. 나름대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재미있기 때문에 문학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학년 수업도 좀 넣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과목이라고 그랬죠? 18개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024학년 2학기 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교양은 이제 넣으면 안 되고 그죠? 전공 여기 이제 3과목 됐고요. 그리고 2학년 거 이렇게 또 3과목 들으면 되겠죠? 이렇게 뭐 들으면 되고 아니면 뭐 3학년 거를 해가지고 해도 되고 6개, 7, 8, 9, 10개, 11개 4학년 거 11개, 12개, 13개, 14개, 14개인데 이제 4과목이 필요하네. 그러면 1학기 때 4학년 거 충분합니다. 그죠? 충분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제 문학은 웬만하면 안 넣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런 희곡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미국 문학의 이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빼고 영어 문장 구조의 이해 요건 넣고 그러면은 이제 3과목 더 필요하네요. 여기 요거는 했고 3학년 건 지금 하고 있고 2학년 거 영문법 요거 넣고 시사영어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거 하나 넣고 1학년 1학기 요거랑 요거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 문학은 빼고 어학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기의 졸업 학점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떻게 이수를 할지 그 큰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 계획을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렵더라도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그 영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했어요. 뭐 계획 없이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제 한 학기 할 때 그 수강신청 해가지고 한 학기 끝나고 또 다음에 또 뭐 할지 그때 가서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가지고 뭐 교재 같은 것도 미리 좀 확보를 하고 또 시간 있을 때 미리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임 칼리지 평생 교육 과정 이제 좀 포함하는 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궁금하신 거나 또 질문 있으시면은 얘기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